안녕하세요. 인생 산책입니다. 이번에는 철학으로 접근해본 노후의 삶 2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아렌트의 대표작을 통해서 우리의 제2의 인생 노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나 아렌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독일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으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녀의 사상은 전체주의, 정치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 저작으로는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등이 있습니다. 아렌트는 특히 인간의 행위와 정치적 삶에 대한 독특한 통찰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1958년에 출간된 아렌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아렌트는 인간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합니다. 노동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활동, 작업은 인공물을 만드는 활동, 행위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렌트는 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행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참여를 통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실현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철학적 탐구서입니다. 이 책은 정치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렌트의 저서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본 노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 특히 노후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작업, 그리고 행위입니다. 노동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이 노동은 계속됩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활동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빨래를 개는 것도 가족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은 우리가 만드는 것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뜨개질로 목도리를 만들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도 모두 작업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주고 세상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 됩니다. 작업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수제 비누를 만드는 것도, 동네 화단을 가꾸는 것도 모두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를 사회와 연결시켜줍니다. 노후에 고립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행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런 작은 행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이 세 가지 활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줍니다. 노동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고 작업을 통해 창조의 기쁨을 느끼며 행위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80세에 사교 댄스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들,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생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다면 이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수필이나 시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외국어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배워보세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수성이라는 개념도 기억해 주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다른 사람의 노후와 다를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돌보기를 좋아하실 수 있고 다른 분은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복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노후를 설계해 보세요. 그것이 사회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조용히 쉬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러분은 활동적인 삶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주변에서는 활동적인 노후를 권하지만 여러분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공적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의 일원입니다. 아파트 주민회의에 참석하거나 동네 청소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 모두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줍니다. 노후에 흔히 겪는 소외감과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지역 신문에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칼럼을 기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약속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겠다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세요.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타인의 잘못도 용서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현재에 더 충실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쉬겠다는 약속,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겠다는 약속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약속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리듬과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탄생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후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하거나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 모두가 새로운 탄생입니다. 탄생성은 우리 삶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매일을 새로운 날로 여기고 살아보세요. 오늘 처음 보는 꽃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탄생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처음으로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후에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를 귀중한 기회로 삼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유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단순히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사유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를 새로운 기회의 시기로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동경해왔지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을 다시 추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여러분에게 몸을 더 잘 돌볼 기회가 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검소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새로운 생활 습관을 형성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관계의 풍요, 경험의 풍요를 추구해보세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아보세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세요. 노동, 작업, 행위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노후를 설계해보세요. 어떤 분은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할 수 있죠. 혹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관, 흥미,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활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건강한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정신적으로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여러분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그 의미는 여러분 각자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죠. 혹은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평생학습의 자세를 잃지 마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들을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을 작성하거나 혹은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이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로 여기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활동적인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노후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